안녕 형들. 다수의 레슬링 단체들은 뜨거운 열정을 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해왔어. 최고의 레슬링 단체 WWE, 몸을 아끼지 않았던 단체 ECW, 현재도 맹렬히 활약 중인 임팩트 레슬링, 아니면 신흥 단체의 맹렬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AEW. 우리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의 다양한 과자를 맛보듯 채널을 요리조리 돌리며 취향에 맞게 레슬링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어. 그러나 단체들의 상황은 반대로 그러지 못했지. 언제나 시청률에 목숨을 걸어야 했고 회사 내의 레슬러들과 재정에 신경 써야 하는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거는 듯한 아찔한 현실은 좀채 우리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레슬링판의 현 주소였어. 그리고 여기 월요일 밤만 되면 뜨거운 각축을 벌였던 두 단체가 있었지. 맞았어. 이름하여 월요일 밤의 전쟁, WCW 그리고 WWE. 이들은 월요일 밤만 되면 시청률 1%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였고 마치 이런 모습은 더럭과 스톤콜드의 경기처럼 처절한 대결을 방불케 하였어. 오늘의 이야기는 시청률 전쟁의 한복판에 전장을 누볐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야. 1955년 미국 산업도시 디트로이트에 태어난 에릭 비숍이란 남자는 여느 사나이들과 다를 게 없었어. 한창 혈기가 왕성한 시기, 미래의 꿈을 안고 수의사, 킥복싱 선수, 푸드트러커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지. 그러나 여러 일에 뛰어들었지만 좀채 가슴 뛰는 일을 잡지 못하며 실패를 거듭하였어. 그리고 1987년 어느 날 레슬링 아나운서 모집 공고를 보았고 느산 그렇듯 호기롭게 도전했던 에릭 비숍 형님이었어. 그의 훤칠한 외모, 잘생긴 얼굴은 이내 눈에 띄어 아나운서로 발탁이 되었으니 그곳은 바로 굴지의 레슬링 단체 AWA란 기관이었어. 그러나 링 주위를 누볐던 열정에도 불구하고 AWA조차도 오래가지 못하며 1991년 WWF에 인수가 되므로 백스테이지의 아나운서로 조금 활약을 하다 이내 방출되게 되었지. 그러나 이때 에릭 비숍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늘상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일이 재현되었지만 그러나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 링 안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선수들, 이에 열광하는 관중들의 모습이 좀채 잊혀지지 않았지. 그래서 에릭 형님은 링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단체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 그런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이내 1991년 WCW라는 레슬링 단체에 들어가 아나운서로 발탁이 되고 그의 희망은 이루어지게 되었어. 3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제야 찾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어.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레슬링에 푹 빠졌던 한 사내는 이내 혼신을 다해 임했고 이런 모습은 WCW의 수뇌부들까지 감동을 시키기에 충분했어. 이런 활동으로 드디어 1994년 4년 만에 WCW 부사장이 되는 기적같은 일을 만들며 한 사내는 이윽고 레슬링 한복판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지. 이때의 WCW는 항상 WWE에 밀리며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런 모습에 부사장이 된 에릭 비숍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 이때 긁어모은 자본으로 헐크 호건, 랜디 세비지, 케빈 내시, 스캇 홀 등 내노로 하는 레슬러들을 대거 영입을 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에릭 비숍이었어. 그러나 이 남자는 한술 더 떠 만인으로 우상으로 손꼽혔던 헐크 호건을 과감히 악역으로 전환시키는 모험을 서슴지 않았어. 팬들은 이것을 보며 경악을 했고 WCW의 수뇌부들 또한 뒷골이 오싹해지며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지. 결과는 어떠했을까? 맞았어. 헐리우드 호건을 앞세운 NWO란 악역단체의 탄생은 레슬링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어. 거기다가 레슬링 역사상 최초로 단체의 수장의 악역 집단에 넘어가 선영 레슬러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팬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지. 그리하여 에릭 비숍이 부사장이 된 1년 만에 만년 적자를 보던 WCW는 어느덧 흑자의 대열에 들어섰고 급기야는 WWE의 시청률을 역전시키며 명실상부한 월요일 밤의 승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어. 이런 활동으로 WCW는 84주간 시청률을 압도하며 레슬링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자로 남는 듯하였어. 갑작스런 성공 때문이었을까? 매번 똑같은 스타들과 NWO에 반복된 스토리의 패턴은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어. 반면에 믹폴이란 스타의 탄생과 위기의식의 변화를 모색한 빈스 회장의 애티튜드 시대의 개막은 판도를 뒤바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에 충분했지. 급기야는 1999년 1월 믹폴 리의 첫 챔피언 등급은 WCW의 시청률의 결정키를 먹이며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하였어. 그리하여 팬들의 외면을 당하며 재정난에 시달린 끝에 2001년 3월
라이벌이었던 WWE의 합병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한 남자의 호기로웠던 6년 천하는 그렇게 아쉽게 막을 내리게 되었지. 그로부터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나 2002년 7월 러의 빈스 회장의 소개로 말끔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사람은 바로 WCW의 사나이 에릭 비숍이었어. 이때 의외로 팬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성공적인 입성을 알린 에릭 비숍은 그 사랑에 보답을 하세라 악역단장으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게 되었지. 이때 로지와 우마가를 앞세워 갖은 악랄한 짓과 도루지란친 모습으로 혼신을 다해 선형 레슬러들을 괴롭히게 되었어. 에릭 형님은 뻔지를 하는 외모와 있어 보이는 말투로 팬들의 갖은 어그로를 끌며 최악의 단장이라는 오명을 받았고, 이런 활약은 러의 시청률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어. 급기야는 더 나아가 2002년 엘리미네이션 체모 매치를 최초로 열며 그 열기를 배가시켰고, 2003년 골드버거에게 스피어를 맞으며 그의 상징적인 WWE의 입성을 돕게 되었지. 이후 스티브 오스틴과 대치를 하며 에볼루션과 규합을 하여 그를 몰아낼 정도로 이때 악역 단장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하였어. 급기야는 2004년 빈스 회장과 맞붙은 것을 넘어 조카 유진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하며 삭발까지 당하는 모습으로 몸을 던지는 여론은 마치 WCW의 오너 시절을 방불케 하였지. 2005년 이때의 스타 존 시나와 대립을 하며 그를 어떻게든 해고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때의 뜨거운 분쟁으로 단장직을 걸고 레슬링 재판까지 열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어모으게 되었어. 이때 빈스 회장의 판결로 레슬링 법정에서 패배를 하였고 해고를 당하는 초유 사태가 벌어지며 WWE를 아쉽게 떠나가게 된 에릭 비숍 형님이었어. 그리하여 2010년 TNA에 들어가 프로듀서 일을 시작하였고, 다시 헐크홈과 손을 잡으며 이모탈이라는 스테이블을 만들며 스팅과 맞서는 모습으로 링위를 종횡무진하게 되었지. 2018년 역대 단장들이 모인 명예로운 자리의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다시 2019년 스맥다운의 각본을 담당하는 프로듀서로 복귀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한 채 4개월 만에 WWE를 다시 떠나게 되었어. 2020년 AEW의 큰 축제 다이너마이트에 깜짝 출연을 하며 아직 건재한 에릭 비숍의 카리스마를 볼 수 있었어. 팟캐스트에 나와 그를 싫어함을 노골적으로 알리던 크리스 제리코가 WWE에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의 모습은 더 이상 WCW의 오너의 모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어. 리즈 시절 그에게 부실을 당하였던 스티브 오스틴이 후일 데스타가 되어 같이 각본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내 그의 열정에 매료되었을 정도로 과거의 모습을 모두 던져버렸던 에릭 비숍이었어. 2005년 WWE 계약 만료 시기 레슬링 재판에서 패소를 하며 해고를 당해야 하는 각본이 주어졌을 때 에릭 비숍은 뭔가 탐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빈스 회장에게 찾아가 자신을 쓰레기차 안에 집어넣으라고 오히려 부추겼고, 팬들의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위험천만한 장면과 완벽한 대장을 완성할 수 있었어. 그의 레슬링에 대한 열정은 빈스 회장까지 감동시켜 2019년 다시 프로듀서를 맡기는 일까지 벌어졌으나 WCW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꼬리표는 정체 떨어지지 않으며 업무다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던 에릭 비숍 형님이었어. 단체를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며 가진 열정을 쏟아부었으나 어느덧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은 한 레슬링 단체를 사지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게 하였어. 한 단체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낙인은 주위의 레슬러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하는 참혹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한 사나이의 평가는 어느덧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어. 역사의 한 축으로 남을 수 있었던 단체를 사라지게 했던 책임은 평생 죄책감으로 남아 현재도 WCW 이야기가 나올 때면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WCW의 몰락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고, 다시 초기화된 삶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은 레슬링에 대한 열정 하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하여 2002년 최고의 적이며 라이벌이었던 한 남자와 친구가 될 수가 있었고, 아이엠백을 거침없이 외치며 오뚜기처럼 다시 링 위에 오를 수 있었어. 이런 모습으로 2021년 레슬링 역사를 빛낸 인물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므로 그가 보여주었던 레슬링의 업적 활동은 기어이 팬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어. 레슬링 수장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으나 다시 돌아와 링 위를 불태웠던 한 남자의 열정만큼은 어느 레슬러에 못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되었어. 끝내는 돌아와 링 위를 뜨겁게 달구었던 에릭 비숍 형님. 링 위를 종횡무진하며 레슬링 열기를 끌어올렸던 그의 뜨거운 레슬링 인생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에릭 비숍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